6번 문제입니다. 1년간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SPI가 0.7이고 최근에 측정된 SPI는 1.3이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가 수행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해당 문제는 우리 7.4 원가 통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는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선택하기 쉽지 않죠.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답으로 했던 거는 추세 혹은 추이 분석, 일반적으로 과거의 수치와 현재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추이 혹은 추세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위 문제는 보기 중에 이게 답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보고, 성과 보고를 하기 위해 PM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SPI라는 값을 측정한 것이고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만 접근했을 때에는 뭐에 해당될까요? 이게 바로 획득가치 분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획득가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뭐죠? 차이 분석과 추세 분석입니다. 자, 추세 분석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획득가치 분석에는 계획가치, 획득가치, 실제 원가의 세 가지 매개 변수를 기간별 기준 또는 누적 기준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우리 추세 분석인지 차이 분석인지 이렇게 골랐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PM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팀원들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록하고 있는 문서에는 프로젝트 조직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M이 만들고 있는 문서는 무엇일까요? 자, 어디에 대한 문제죠? 9.3 자원 확보입니다. 문제에서 1차적인 키워드가 뭘까요? 팀원들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1차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2차적인 키워드가 하나 더 보이죠? 프로젝트 조직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차적인 키워드인 팀원들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1번 자원관리 계획서 그리고 3번 프로젝트 팀 배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직도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바로 프로젝트 팀 배정표이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원 확보 ITO에서 산출물로 물적 자원 배정표, 프로젝트 팀 배정표, 그리고 자원 달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이죠. 그 중에서 프로젝트 팀 배정표를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팀 배정표입니다. 팀원 배정 문서에는 팀원 목록, 역할 및 책임, 팀원에게 전하는 메모, 프로젝트 계획서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조직조와 일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삽입된 여러 가지 이름이 포함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해당 문제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 배정표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당신은 땡땡땡 프로젝트의 PM입니다. 프로젝트는 완료 단계이고 프로젝트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남은 잔액은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회사의 수익은 감소할 것입니다. PM은 남은 프로젝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몇 작업을 추가하더라도 계약한 예정 완료일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에 해당될까요? 자, 5.6 범위 통제 관련된 문제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간간히 있습니다. PM으로서 수익을 내야 하는 것도 PM의 책임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PM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위 문제에서 불필요한 작업 혹은 범위를 공식적인 변경 처리 절차 없이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팀, 즉 수주처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뭘까요? 금도금,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과 범위 끼어들기, 스코프 크립 둘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보실까요? 범위 끼어들기라고 하는 스코프 크립은 구매자가 공식적인 변경 절차 없이 계약 범위 이상의 일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금도금이라고 하는 골드 플레이팅은 판매자가 계약 범위 밖의 성과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체가 구매자 혹은 판매자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금도금 골드 플레이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이후 일부 직원들에 대해 정리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해당 문제는 9.1 자원 관리 계획 수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 명단에 프로젝트 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혹시 만약에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 계획서상의 팀원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조직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자원관리 계획서상의 팀 업무, 역할, 책임 등이라고 나와 있는 게 답이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원관리 계획서상에서 역할 및 책임사항 중 역할, 권한, 책임, 역량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수합병 이후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프로젝트 편익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가 잘 수행되었을 때 나올 문서로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착수 단계입니다. 해당 문제는 4.1 프로젝트 헌장 개발 관련 프로세스죠.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착수 단계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찾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편익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문서가 무엇이죠?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1번 프로젝트 관리자가 아니라 고객의 품질 담당자가 품질 지표, 품질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프로젝트 및 인도물에 대한 요구사항과 표준을 식별하고 해당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 정책이 포함된 문서가 무엇이죠? 바로 품질관리 계획서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근거로 품질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품질 관리이죠.
그러면 완성된 인도물을 점검하면서 품질 관리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품질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품질 지표와 품질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품질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품질 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약한 매트릭스 조직에서 팀원 한 명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원인 분석 중에 기능 조직의 다른 프로젝트도 2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해당 문제에서 2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 수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원인이 다른 프로젝트도 2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약한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PM의 권한이 낮기 때문에 팀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기능 관리자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된 업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여러 나라의 팀원이 배정이 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지원도 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자, 유사한 문제가 매우 많이 나왔었습니다. 문제를 해석해보면 프로젝트는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M은 이해관계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고민해야 되며 피드백 및 적극적인 청취 등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됩니다. 2번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 나라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가적인 제약사항 해소를 위해서라면 바로 동일 공간 배치 1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MP에 관한 모든 정보는 네이버 카페에서 PMP 홀릭을 검색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는 오프라인 상에서 PMP, 프라이드라는 교재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신 기출 문제를 반영하여 웹베이스의 클래스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pmp홀릭@naver.co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